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장세에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또 패드 효과, 뉴욕 증시 불커를 완화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5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18%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은 1.1%, 나스닥은 1.09% 상승한 1만 700에 1만 17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만을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나스닥이 1.09% 오르면서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날 2% 넘게 빠졌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찍내 만에 했는데요. 결국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7월 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어닝일 전까지 어닝 쇼크에 대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7월 말까지 10% 이상 상승해야 그래도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애플은 1.3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26%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왜 올랐냐? 이날 이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의 자본 투자를 제한한 볼커럴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은행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이번 볼커럴 완화로 은행들은 벤처캐피탈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때문에 올랐냐? 이제 주가가 2% 빠지니까 바로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예, 연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연준이 들어와서 뭘 얘기했냐? 볼커럴 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장막판에 이제 확 올라가면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한 투자 은행들 있죠. 이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뭐 그때는 CDO라고 해가지고 주택 담보부 증권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위험 자산에 이제 그 투자를 금지한 볼커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볼커를 완화를 했다는 얘기죠. 원래 이제 평소에 완화를 했으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뉴스입니다. 근데 패드가 마치 이제 문우신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들어와가지고 뭐합니까? 예, 주가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도 이제 패드가 주가가 떨어지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6월 11일 날 나스닥 마이너스 5% 뜨고 나서 이제 회사채 매입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상승 반전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 사람들이 좀 멘붕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거래일 이후에 마이너스 2%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가 빠지지 않은 것이 아마도 패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2.5% 이상 빠지다가 뭐 장중에 다시 이제 상승 반전해가지고 뭐 한 2%대 정도로 이제 끝난 것이 이 패드의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패드가 돈이 흘러갈 길을 터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볼커를 해제했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면 위험자산은 현재 뭐냐라는 거죠. 뭐 CDO냐? 뭐 CDO는 아니죠. 이미 이제 뭐 이런 MBS나 CDO 같은 주택담보부 뭐 채권이라든가 그런 파생 상품들은 그렇게 버블이 커진 형태가 아니고 현재는 이제 뭐 위험이에요? 예, 이게 이제 회사채 위험이다. CLO 같은 회사채 위험인데 이거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닥치고 나서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무지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은행들이 어딜 들어갔냐? 뭐 이제 CDO 같은 주택 쪽은 이제 막아놨으니까 얘네들이 주로 들어간 게 셰일가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셰일가스의 그때 당시에 이제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뭐 상품 가격을 이제 뭐 상품 가격 이제 특히나 이제 유가죠. 유가가 이제 $100가 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80달러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이었는데 100달러가 넘었으니까 이때 들어와가지고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0달러에서 뭐 60달러, 뭐 40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사우디가 들어와가지고 치킨 게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한 29달러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셰일가스 업체들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때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미국의 이제 에너지 독립을 이뤘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유가가 이제 락다운이 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도시들이 봉쇄가 되면서 이제 거의 석유를 안 쓰게 되니까 뭐 관광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석유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 정크본드 채권이죠. 이런 채권들이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물 경제로 가게 되면 뭐 은행이라든가 뭐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을 하면서 은행까지 도미노 파산이 되면 미국이 다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연준이 들어온 거죠. 그 현재 그 정크본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한때 이제 8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4 정도, 4.41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스프레드가 뭐냐? 스프레드는 동일 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지금 미국 채권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거의 0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뭐 4.41이다 그러면 그 4.41 빼기 0을 하면 결국은 한 4%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4% 정도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쪽으로 이제 돈이 가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곳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그 불꽃을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위험자산 풀어줄 테니까 이쪽으로 돈 넣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투자은행들이 이런 곳에다가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은 이런 공황 상태에서는 투자를 미루고 자사주 사고 그 다음에 배당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자꾸만 하냐?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일을 안 하면 그 이사회에서 그 CEO를 잘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CEO가 결국은 야, 돈 남는데 뭐 하냐?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려가지고 주가 올리는데 엄청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제로금리 떨어진 다음에 얘네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 부자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안전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이와 관련 패드는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키로 했다. 자본 지출을 사전에 막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은행 시스템 가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돈 여기다 다 썼다가 결국은 뭐 셰일가스 업체들이 막 도미노 파산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리츠 회사 같은 데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은행이 이런 그 이제 현금을 마련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배당해버리면 돈을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이제 망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3분기하고 4분기는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은행들이 이제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되긴 했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분기, 4분기까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늘리지 말아라. 결국 돈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예, 회사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말리지, 배팔고, 코로나 시대 현금 확보에 나선 미기업들, 미국의 이제 주요 대기업들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조사에 의하면 지금 지난 1분기는 13.87로 지난 4분기 4.07보다 급증했다라는 거죠. 현금 보유가 단기 투자도 급증했다는 얘기죠. 4.07%. 그리고 이제 부채도 크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부채 증가율도 0.21%, 1분기엔 3.38% 증가했다라는 거죠. 현재 그 기업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라는 거고요. 맥도날드부터 인텔에 이르기까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채권 발행 등으로 다양한 유동성 방안을 확보하면서 현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냐? 맥도날드, 그 다음에 팩시콜라, 그 다음에 힐튼 호텔 이런 데죠. 업종을 가리지 않고 3분기, 4분기 침체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3분기, 4분기가 뭐예요?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뭐 이들 잘 보면 뭐예요? 다 컨택트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라 했습니까? 2022년까지는 제로금리 하고 이제 양적 완화 유지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양적 완화는 이제 뭐 좀 줄일 수도 있지만 제로금리는 이제 2년 후까지도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채 발행을 무한대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채 발행을.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현금 많이 확보한 다음에 결국은 뭐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뭐 고용 유지라든가 아니면 살아남아라라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백신 개발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죠. 연준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뭐 했다는 얘기죠. 개인들도 지난 6월 11일 마이너스 5% 뜨고 연준이 이제 주가 끌어올리는 거 보고 이제 뭐 주식을 이제 더 안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떨어진 날이 4번이에요. 4번인데 6월만 보면 떨어진 날이 3일밖에 안 됩니다. 이때 이제 6월 11일 날 하필이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떠가지고 요것만 아니었으면 이제 쭉 올라갔을 테지만 뭐 요게 있어가지고 연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8거래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입니다. 8거래 상승은 공황 탈출 시 일어나는 신호인데요. 1987년 블랙 먼데이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8거래 탈출이 있었습니다. 8거래 상승으로. 8거래 상승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거래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황 끝에 가끔가다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추세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돈이 제일 흐름을 빨리 알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8거래 상승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그 확실하게 공황이 끝나려면 그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안 떠야 됩니다. 그런데 8월 11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날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남으면 8월 12일 날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확실하게 공황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거래 상승은 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략 매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잃지 않으려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분할 매수를 좀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룰을 따른다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6월 11일 날 마이너스 5%가 뜬 거죠. 근데 확진자는 언제 많이 늘어납니까? 어차피 경제 재개한 다음에는 6월 24일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복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제 그 잠복기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 잠복기가 2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7, 2, 14, 14일 정도를 더하면 한 6월 24일쯤 그 나타나는 거고 그때 폭발적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뜬 게 아닌가 2% 이당 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기업 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이키가 오늘 이제 새벽에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요. 시간에 주가 급락했다. 많이 급락은 또 아닙니다. 나이키는 이날 뉴욕 증시 마감 직후 내놓은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이제 38% 감소했다. 63억 달러로.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9억 8천만 달러 이 정도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이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됐다. 그 기간 북미 매출액은 한 해 전과 견져서 46%나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 줄었는데 어디서 많이 빠졌어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빠졌다. 46% 빠졌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가장 먼저 발생한 중국에서는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먼저 감소하고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순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게 이제 마냥 위험하냐? 아닙니다. 희망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매출은 75%나 급증을 했다는 얘기야. 그 바람에 온라인 판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랐다. 이 비중은 나이키가 애초 2023년에나 달성하려던 목표치다. 그러니까 먼저 온 거죠. 그 락다운 때문에. 결국은 뭐 온라인 매출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고, 중국은 별로 많이 안 줄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그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요번 3분기 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3분기, 4분기에도 백신이 나오는 것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간 얘기죠. 그래서 내년 12월에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컨택트 기업들은 이제 죽을 쓰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 기업에 투자했다면 어닝일 전에는 반드시 주식을 빼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뭐예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 그리고 판 기업들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제 뭐 많이 지금 현재 그 매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 매출이 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중국은 별로 안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유동자금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도 뭐 거의 한 3억 달러, 뭐 2억 9천억 달러 돈 풀었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3조 달러죠, 3조 달러. 3조 달러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현재 또 돈이 몰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시장 쪽으로는 이제 돈이 안 가도록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지난번에 이제 연준이 주식 떨어지면 주식 끌어올리는 걸 봤으니까 쉽게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앞으로 적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0%대 상승, 그러니까 뭐 0.2%, 0.3% 이렇게 매일같이 오르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돌발 변수가 돌발 변수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2020년까지는 연준이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받쳐준다는 얘기니까 뭐 우량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주가는 올라간다. 뭐 우량한 기업 뭐예요? 세계 1등 기업이죠. 자, 결론은 공황은 끝이 났다. 1번이 이제 8거래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황 끝입니다. 6월 23일 날 8거래 상승 완성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하고 그 다음에 공황 종료 후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8거래 상승이 확실하게 공황을 끝냈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워가는 거예요. 이제 많이 발견해 놓고 그 다음에 지워가면서 이게 이제 현재 공황이 맞냐. 만약에 이제 8거래 상승한 다음에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다음번 공황에서도 8거래 상승은 또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황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추매를 했다가 마이너스 3% 뜨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3일 이후 추매는 되도록 떨어질 때만 사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 의지에 의해서 사세요.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사라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그 책임과 이제 모든 수익 자체는. 자, 오늘은 유동성 장세에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